빗장 거는 미국, 개방하자는 중국. 지금 세계는 기존의 관념을 뒤집는 낯설고 새로운 통상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낯선 통상 환경을 가져온 1차 원인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신임 행정부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인데요. 반면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자세는 정반대로 사회주의 경제를 대표하는 중국이 오히려 자유무역 전도사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무역 샌드위치가 되며 세계 빅2 사이에서 새로운 도전을 맡게 된 한국 통상. 그러나 새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이 제갈 길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한미 FTA와 미중 관계 수립 등에 있어 모두가 이득을 취하는 윈윈 협상 방안을 찾아야 하는 지금.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타고난 전략가인 트럼프의 협상 방식을 분석해보고 G2의 통상 전쟁에 대응하는 생존 전략에 대해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안세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요즘 연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제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아랍권 이민자 입국을 금지하는 아주 예상 밖의 강수를 또 뒀고요. 이에 반발하는 법무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하여튼 놀라운 뉴스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국제협상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트럼프라는 지도자 어떤 지도자라고 일단 쉽게 말하면 미국의 지금까지 조지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44명의 대통령이 있는데 그렇죠. 그 사람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지도자예요. 첫째, 그 오바마 대통령이 유세 때는 한미 FTA를 배드 딜, 나쁜 무역협정이라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180도 태도로 싹 바꿨거든요. 되게 일반적으로 이걸 정치적 보호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때 한 말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프타 재협상하죠. TPP 탈퇴하죠. 그다음에 그 이민에 대해서 지금 지난주에 있는 식으로 7개국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을 이끌어갈지는 과거의 프레임워크로 틀로 보면 안 됩니다. 트럼프식으로 봐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바디랭귀지의 또 나름 달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몇 가지 한번 저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런 행동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면 그 협상이나 커뮤니케이션에서 랭귀지가 차지하는 말에 차지하는 비율이 의외로 적어요. 30%밖에 안 된대요. 우리 전체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은 30%, 나머지가 70%다.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바디랭귀지의 달인이에요. 강하다. 잘 이 사진 보세요. 힐러리 클린턴이 CNN 토론 때 연설할 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 그것도 이상한 표정으로 쓰면 해서 시청자의 관심이 한 3분의 1 정도가 분산되는 겁니다. 저게 이게 나름대로 이미 계산된. 그러니까 저는 흔히 이제 막말하고 막 행동한다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게 협상 이론으로 설명하고 전략적인 행동을 하더라고요. 왼쪽 사진은 뭔가요? 이제 이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악수할 건데 시청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멕시코 대통령 손목이 반쯤 꺾였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바마 대통령이 멕시코 대통령과 사진을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 한 장의 사진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의 지도자를 어떻게 대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월스트리트 전에 난 사진인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 중국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밌네요. 이번에는 대선 승리 후에 백악관에서의 모습인데요. 오바마 대통령과의 악수하는 모습, 얘기를 듣고 나누는 모습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무릎 아래로 내리는 건 트럼프 대통령답지 않게 굉장히 공손한 표정이잖아요. 저거는 지난 8년간 미국을 통치한 오바마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많이 배울 게 있다는 겸손함의 표현이래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악수할 때예요. 이렇게 이 악수할 때 보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눈을 보는데 눈을 안 보잖아요. 저건 당신은 존경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래요. 이 미국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내추럴 아이 컨택, 자연스러운 눈 맞춤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실 때 특히 미국과 애플이나 구가 비즈니스 할 때 자연스럽게 상대방 얼굴을 쳐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을 피하면은 좀 뭔가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서류 갖고 설득을 해도 네. 안 쳐다보면 신뢰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은. 아, 네, 네. 네. 다음 사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또 유명한 사진이었습니다. 예, 그 예. 취임식 때 네. 부인인 그 멜라니아 여사가 나름 이제 메이드 인 USA를 강조하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랄프 로렌 그 멋진 복장을 입고 나왔는데 저게 또 좀 논란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멜라니아 여사가 자충수를 뒀어요. 자충수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포드 자동차, GM 자동차 메이드 인 USA를 쓰자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바이 아메리칸. 왜냐면 네. 멕시코하고 무역 그 적자의 3분의 2가 자동차 교역에서 일어나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 잘한 거예요. 미국 네. 자동차, 미국에서 민간 자동차 쓰는데 네. 이 멜라니아 여사께서 취임식에 메이드 인 USA 옷을 입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미국 국민들도 옷도 메이드 인 USA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당장 결혼한 사람 멜라니아 여사예요. 그 좋은 유럽제 옷 있지 않습니까? 샤넬 핸드백 앞으로 4년 동안은 옷장에 처박아야 됩니다. 네. 미국 언론이 진짜 계속 이방카나 멜라니아 여사 주시하겠죠. 미국 메이드 인 USA 옷 입을지 가방 들지를 주시하거든요. 약간 튀었습니다. 내조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네네. 사진을 보면서 그 협상가로서의 트럼프 예, 예. 우리가 몰랐던 몇 가지 또 재미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도널드 트럼프 이 협상으로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트럼프가 과거에 협상하는 과정들이 뭐 많이 책에도 예, 소개는 예. 돼 있습니다만은 어떤 협상 전략들을 주로 구사해 왔는지 나름대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파이트백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거세게 반격한다. 벌써 하는 거 보십시오. 그 취임회 그 첫 기자회견 할 때 여러분 보셨을까요? CNN이 약간 부정적인 보도하니까 나 이거 손가락질하면서 덤비로도 이러는데 네. 우리말로 하면 야 너 떠들지 마 건방져 그런 식으로. 근데 저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 특히 첫 기자회견 할 때 그러는 거 처음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이트백에 제대로 걸리는 사람이 데니스 뮬렌버가 작년 연말에 시카고 트리뷴지에도 뭐라 했냐면 네. 야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중국 남모는 튀다가 중국 지도자의 신기를 건드리면 우리 보잉 항공기의 4분의 1을 중국에 파는데 네, 네. 판매 문제가 있다 그랬거든요. 불과 몇 분 후에 트위터에다 야 보잉이 맹기는 에어포스한 대통령 전용기 너무 비싸다. 주문 취소 그래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즉각 편합니다. 네. 저게 이제 미국의 국내 정치 지난주에 있었던 반이민 때 앞으로 이제 중국하고 무역 전쟁할 때 저게 나올 거예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하고 할 때 저 파이트비 어떻게 나온가가 이제 우리가 잘 주시해야지. 또 어떤 또 전략을 또 구사하는가요? 그다음에 이제 지렛대 전략이에요. 지렛대. 이건 고도의 협상 전략입니다. 그게 네. 무슨 말이냐면 타이완 총통하고 통화하니까 지금 베이징이 화가 났고 난리 났잖아요. 그렇지. 하나의 네. 중국적 흔든다는 네. 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입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지렛대를 맹기려서 협상 테이블을 흔들고 뒤집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을 흔들었잖아요. 네네네. 중국이 지금 화를 내잖아요. 네. 협상에서 화내면 그때부터 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흔들리는 트럼프 거죠. 대통령 계속 중국을 약 올리면서 화나게 만들 거예요. 타이완 카드로. 그러면 이게 이제 협상 이론에서 말하는 뒷고이 미끼가 됩니다. 아하. 미끼가 딛고 타이완 있고. 카드가 미끼가 되면 미끼의 가격이 중국이 화를 남을 낼수록 미끼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때 살짝 중국한테 큰 거 양보 안 하고 그래. 하나의 중국 인정 밥 바꾸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이 80년대 딱 그 전략을 썼어요. 네네. 지난주에 신문 보니까 로키드 마틴이 그 F-35 비행기 90대 납품하는 가격을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비싸다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래갖고 7,500억 원을 깎아주기로 했어요. 네네. 미국의 대통령이 특정 회사의 특정 물건값 비싸다고 깎는 대통령 보셨습니까? WBC 그런 게 없었잖아요. 네네. 국방 예산이 많다 그런 얘기는 하셨는데 그 양반이 비즈니스맨 출신이시니까 저서인 협상 기술 책을 보면 하이벌 후레치라 그래요. 네. 협상 용어에서 하이벌이 뭐냐면 가격 협상을 세게 후레치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벌써 에어포스와 보잉도 가격 깎고 로키드 마틴도 가격 깎고 그게 벌써 이 가격 협상의 달인의 면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그 미국의 방산 업체 네네. 괴로울 거예요. 가격을 우리 쪽에서 먼저 이렇게 한번 후려치면서 하는 게 유리합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무슨 카드를 내밀까 쫙 보면서 한번 응시하는 게.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가격 협상을 하실 때 네네. 제일 이제 궁금해하는 게 여러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판다든지 네네. 기술을 팔 때는 시장 가격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먼저 가격 제한을 하는 게 유리할까 이제 고민하잖아요. 근데 협상 이론에 하면 원칙적으로 먼저 가격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상대가 가격 제한하게 하고 받아치려는 거예요. 트럼프가 자신의 책 그 협상의 기술에서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인상, 사람이 예. 이렇게 협상 상대자를 만났을 때 첫인상이라든지 예. 그런 그 느낌을 가지고서 어떻게 공략을 하는 건지 그게 예. 참 중요하다. 예. 그래서 실마리 풀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전략인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협상 이론에서 말입니다. 이 협상이 성공할 확률이 크려면 그 정보 교환을 활발히 해야 된대요. 네네. 협상자끼리 만나서 비즈니스맨들이 언제 정보 교환을 활발히 하면 상대방에서 개인적으로 호감을 느껴야지 정보 교환을 활발히 한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개인적으로 호감을 느끼게 하냐면 영어도 엔터테인먼트를 하려는 거예요. 네. 우리말이 접대인데 우리는 접대를 너무 부정적인 관점으로 네. 보는데 접대를 하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방식의 접대는 굉장히 호화로운 뭐 펜트하우스에 올라가고 이게 카지노 매칭해서 진짜 상상할 정도로 좋은 데 가서 이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첫인상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이제 한미 협상할 때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은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첫인상이 좋으면은 좋게 나가는데 첫인상이 나쁘면 아까 말한 파이트백으로 거칠게 나갑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할 때도 소프트 시그널을 보내갖고 네. 협력하는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말씀을 시청자분들 드렸습니다만 네. 지난주에 그 아랍권 이민자 입국 금지라든지 예. 그래서 거기에 반발하는 그 법무장관을 바로 해임한다든지 예. 트럼프의 첫인상은 지금 만만치 않아요. 지난주에 아랍권 반이민 때문에 워싱턴하고 주요 언론이 막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였습니까? 네네. 바로 거기에 음. 작년 가을에 대선 때 있는 현상하고 똑같아요. 아, 작년 가을 대선 때 트럼프가 네프타, TPP 포기하겠다니까 워싱턴에 있는 엘리트들, 주요 언론이 보호무역을 안 내고 자유무역을 주장했다며. 음흠. 근데 미국 국민이 보호무역을 주는 트럼프를 뽑은 거예요. 네네. 앵글리 화이트 아메리카, 네. 미국의 중산층 블루 칼라들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지 트럼프가 뭐 인종차별주의자든지 네네. 반이민은 아니고 고도의 정치적으로 네네. 계산된 겁니다. 트럼프의 어떤 파이트백 할 때 그 묘미가 예. 처음에 그 이슈 자체를 보면 뭐 저런 게 나오지 하는데 예. 뜯어 들어가면 자기 지지자들이 뭔가 지지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그렇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제 책에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하셨잖아요. 땅 냄새를 맡는 동물적인 후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백악관 가서는 표 냄새, 네. 민심을 냄새를 맡는 동물적 후각이 또 있는 것 무슨 같아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건 재밌는 포인트네요. 예. 그 법무장관을 즉각 해임한 거는 좀 그래도 과한 거 아닙니까? 근데 파이트백인데 근데 그 샬로 H 법무장관은요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아, 그렇죠. 거의 임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 서로 샬로 H는 멋있게 퇴장한 거예요. 퇴장한 거고 예, 예. 이쪽은 이쪽대로 멋있게 예, 예. 날린 거고 예, 예. 뭐 그렇게 봐야 되겠구만요. 예, 예. 자, 아까 그 트럼프의 협상 전략을 뭐 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렇게 재미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예. 전례 없는 미국 대통령 협상가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예. 우리가 어떠한 우리 나름대로는 대응 전략이 또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미국하고 협상은 지역주의 협상이었어요. 한미 FTA 협상 네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공직의 통상산업부에 있을 때 미국의 USTR이나 네네. 사무성 협상 해봤는데 양자 통상 협상도 하고 지역주의 협상도 해봤는데 네. 지역주의 협상을 할 때는 미국 관료들이 윈윈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 통상 협상으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차이나 배신, 코리아 배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 시장이 개방하기 위해서 후려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호전적으로 나오고 미국 통상 관련해서 마인드 생각이 제로성 게임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미 통상을 위한 총력 체제를 미리 구축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부 혼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경제계하고 정부하고 다 힘을 합쳐야죠. 네네. 트럼프가 이렇게 딱 파이트백 하듯이 달려들면 예. 우리는 좀 꼬리를 내리는 전략이 필요합니까? 우리도 만만치 않아 하면서 한번 그 찢어주는 전략. 텔레비에서 그 동물의 왕국 보셨잖아요. 네네. 트럼프는 저는 항상 어려운거리는 사자라고 표현하는데 네. 사자는 승부근성이 있어서 한번 노린 먹이감을 안 놓칩니다. 네. 근데 한번 먹고 배가 부르면 절대 사자는 과식을 안 합니다. 음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할 때는 기브 앤드 테이크 협상 전략을 써야 돼요. 트럼프가 원하는 간단합니다. 네. 그 대미 무기 혁제 줄여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거 좀 하고 그 대신 우리가 더 큰 거 얻어내야죠. 네. 큰 거는 뭐냐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할 때 투자할 때 애로사항이 많아요. 네. 미국과 캘리포니아 주별로 인센티브 많은데 그걸 네. 발표를 안 한대요. 네, 네. 그러면 빨리 기업폰에 정보 들어가고 네. 이게 조그만 거 좀 해주고 큰 거 내놔고 얻어내야죠. 그러니까 네. 윈윈 게임을 해야 됩니다. 네. 미국. 절대로 미국하고 제로성 게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아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예. 아까 말씀하신 지렛대 전략 비슷한 걸 썼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역으로 우리도 예. 미국과 상대하면서 중국을 지렛대 전략으로 한번 대응해라 라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네, 재밌는 뜻인가요? 얘기 하나 드릴게요. 네. 한미 FTA가 이제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하고 양국 의회에서 비준 받기 전에 네. 제가 워싱턴 가서 이제 뭐 피터슨 국제연구소니 이렇게 의회 사람들 네. 만나 보면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W 부시 대통령이 너무 차이나 중국을 인식해하고 한미 FTA 서둘러서 미국이 너무 양보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서울에서는 우리가 한국 정부가 미국에 너무 양보했다고 난리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알겠지만 그때 정치적으로 약간 베이징에 가까웠고 네. 우리 제1교역대상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이 베이징 엄브렐라 속에 들어갈 거를 굉장히 의식해갖고 한미 FTA를 한 거예요. 네. 사실 그 당시에 이태리, 일본은 26개국이 미국하고 FTA를 하고 싶었는데 네. 왜 그 당시 정치적으로 먼 한국을 끄라고 했느냐. 네. 그러니까 미국의 FTA 전략은 꼭 경제적인 원칙에서만 하지 않습니까? 네. 경제 앤드 정치 두 가지 위에서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베이징에 가서 북경대학이나 사회과학원 중국하고 얘기하면 항상 한미동맹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슈퍼 파워사에서 잘못하면 너트 크래커가 되지만 우리가 역할만 잘하면은 네. 얼마든지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가 있죠. 네. 근데 우리 안 교수님이 또 언제 그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예. 트럼프의 이런 어떤 보호무역주의 자국우선주의 그렇게까지 오래가지는 않을 거다. 제가 보기 2년이. 맥시멈 2년 정도. 제 책의 결론도 아하.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 캠페인을 벌이시잖아요. 네. 미제스다고. 그러면 중국 정부는 바이 차이니스, 네. 한국은 바이 코리안, 아하. 바이 제페니스. 그러면 교역량이 떨어져 세계 경제 침체되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주장하시는 게 제조업의 일자리를 멕시코나 좀 갖고 오시겠다는 거거든요. 갖고 지금은 당장 효과를 좀 보세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 번 나가는 일자리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부담스러운 건 오바마 대통령한테 반갑지 않은 선물을 물려받았어요. 실업률 4.7%입니다.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실 때 실업률이 10%가 넘었는데 4.7로 또 끌어내는데 거의 완전 고용이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앞으로 실업률이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배우시는 지도자래요. 네. 자기가 잘못된 거 빨리 느끼고 그래서 2년 후에는 역시 이 자유무역주의하고 지역주의가 좋은 거구나. 네. TPP도 지금 휴지통에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네. 다시 찾으실 것 같아요. TPP나 이런 것들. 미국이 아무리 저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는 하지만 예. 의회의 힘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올리고 통상이익을 깨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의회의 힘이 막강해서 굉장히 제어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오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또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만만치 않아요. 대통령이 진짜 먼저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막 연출하는데 재미있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미 헌법 1조에 네. 통상에 관한 권한은 미 의회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의회가 위임한 것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일 저지르고 그다음에 뒷수습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멕시코하고 재협상하다 마음에 안 들면 일단 대통령의 권한으로 탈퇴 선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느냐,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냐, 또 법원이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희가 약간 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WTO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막 중국에 대해서 40% 관세 매기면 미국 내부적인 문제 아니고 WTO 규범 위반이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일단 일을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게 약간 우리가 좀 우려하는 점이죠. 저희는 이제 외교안보 쪽 그 축이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경제 축만 생각할 예. 수는 없고요. 남북 관계를 예. 볼 때 이 두 축을 놓고 볼 때 어떻게 유효하게 실익을 잘 얻어가면서 피해는 줄이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한미 FTA뿐만이 아니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사드도 이렇게 안보 문제하고 통상 문제를 같이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 안보 통상이라고 특징 지었습니다. 안보 통상. 제가 워싱턴에 3년 주재했습니다. 네. 느껴보니까 그게 우리한테 절대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 미국 내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미 국무성이 틸러슨 국무장을 국무성이 관장하고 한국을 배싱하는 거, 후려치는 거는 USTR, 미국의 무역대표가 하는데 가끔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국무성은 한미동맹을 중요시 여기고 UST나 상무성은 통상이나 무역수지
적자를 중요시하고 네.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요. 미국 내부에서도. 네. 그 우리가 잘만 활용하고 네. 그러면 꼭 우리한테 반드시 이렇게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네, 네. 네. 그 지난주에 또 트럼프가 뭐 심지어 저 중국은 물론 일본, 독일까지도 환율 조작을 하는 것 같다고 네. 뭐 몰아치고 뭐, 네. 뭐 좌충우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쪽에 대해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한미 FTA에 대해서는 어떨 것 같고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 트럼프의 제일 목표는 멕시코. 다음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중국입니다. 중국 크게 붙을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 일본을 건드리는데 약간 시간 여유가 있고 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유색기간 전에 한미 FTA를 10만 명의 일자리를 뺏어간 잡 킬러, 일자리 도둑이라고 했는데 네. 그다음에는 한미 FTA는 한국에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트럼프 대통령 관심권에서 한국 벗어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죠. 결국은 트럼프노믹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올라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연 올라탄다라는 것이 예.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리자면 특징 중에 하나가 think big. 영어로 말하면 Think big. 통 크게 생각하라. 아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한국말로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통 크게 딱 해갖고 마음에 맞고 큰 틀만 맞으면 과감하게 협력할 수 있는 네, 네.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가 통 크게 아까 맞히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소프트 시그널을 보내고 협력하겠다. 아하. 그다음에 기브 앤드 테이크 전략을 쓰고 대미 흑자를 주기 위해서 성의를 보이고 또 이제 우리 안보 측면은 뭐 제 관할이 아니지만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잘만 협상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면요. 네, 네. 무역위원회 새로 위원장으로. 그러니까 피터 나바로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요. 그 양반이 이 트럼프 정부의 하나의 그 상징물인으로 예. 등장하고 있는데 그 무역위원회는 어떻게 국가무역위원회입니다. 국가무역위원회. 예. 우리 쪽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미국의 백악관의 새로 맹긴 조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 중국을 후려치기 위해서 맹긴 거예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이나 USDR 대표나 그다음에 윌버 로스 사무장관이나 중국 저격수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 사람의 특징을 보면 반중이 아니고 중국을 아주 싫어하고 굉장히 위협한 존재로 보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네. 중국 후려치기 위해서 맹긴 조직인데 일단 그러니까 칼자루를 중국에 휘두르다 보면 네. 잘못하면 일본이나 한국들이 오르기 때문에 이 피터 나바로 네. 그 국가무역위원장의 특징도 알고 우리 입장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해야죠. 네, 네. 네. 그런 고래 싸움에 G2 고래 싸움에 우리 네. 새우등이 터질지 실력이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서강대 국제대학원의 안세영 교수님 모시고 트럼프 대통령 등장과 함께 격변하고 있는 세계 통상무역 환경 짚어보고 저희의 협상 전략 한번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국의 종교인인 조지 포트 뉴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외로운 까닭은 다리가 아닌 벽을 자꾸 세우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세워진 다리를 부수는 것도 모자라서 멕시코적 국경에 새로운 벽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자유로웠던 어떤 순리를 이렇게 거스르는 트럼프의 행보가 진정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지구촌 세계인으로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 서정의 경제 펀치 여러 가지의 고민을 한번 해보면서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